뭔가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딱 원하는 시점에 딱딱 이렇게 얻은 적은 잘 없습니다. 생각보다 더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기다리고 하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기다려야, 시간을 좀 더 들여야 통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조급하지 말자.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, 그래야 원하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2025년 이 새해에도 원하는 것들이 좀 더 빨리 금방 좀 알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조급한 마음은 당연히 생깁니다. 한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더욱 필요한 게 2025년인 것 같습니다. 2025년은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의 해라고 얘기합니다. 정치적인, 경제적인 이 불확실성이 2025년 상반기를 되게 힘겹게 만들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1,500원 혹은 1,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, 대출들이, 각 금융권들이 재개하지만 여전히 대출 한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언제 어느 때 대출이 왕창 이렇게 줄어들지 불확실하다라고도 봐야 되고요. 여러 가지의 우려, 염려, 물가 상승 아니면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들 등 여러 가지가 계속 아마 걱정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빚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최대한 저축을 해야 된다,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금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물가가 올라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소득을 가지고,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잘 통제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주부들도 그리고 직장인들도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요. 어떻게 하겠습니까?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잘 따져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더 줄이는 것 말고는 특별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네 삶의 이 사이즈도 이제 알아서 강제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. 연말 연초 분위기 아무것도 없죠.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일 뿐입니다.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고 이미 익숙해하며 살고 있습니다. 언제쯤이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게 나아질까?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죠. 왜냐? 이제 힘들어지는 경기 침체 시작에 들어가는 첫 해인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려니 깝깝한 거죠. 왜냐? 최소 5년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바짝 엎드려 있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, 생각들이 많습니다.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2024년 하반기 인력의 80%를 걷어냈습니다. 새로운 곳으로 이제 매각, 그러니까 M&A가 되어야 이제 저의 이제 고용이 보장이 되는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. 2024년 상반기를 좀 잘 두고 봐야 되고요. 그런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고민도 있고요. 또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와 계약은 했고 2024년 1월 이제 또 부지런히 책 내용을 좀 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물론 책을 출판해서 책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무명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. 돈보다는 제가 매년 1년에 한 권씩은 내겠다라는 그 목표를, 그 다짐을 좀 실행하겠다, 이 정도인 거고, 또 2025년에도 부지런히 이 강의 시장에 조금씩 이 모습을 내보일 생각입니다. 근데 그 또한 이 금전적인 이득 이런 것들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, 그저 제가 이제 뭘 하면 살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찾아가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직장도 마찬가지고 책도, 그리고 강의도,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다 보니,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 지금처럼 매일같이 아침, 점심, 저녁 3개씩 계속 찍어서 이제 올릴 예정이고, 이러는 중에 또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글도 쓰면서 이제 계속 살아가려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참
쉴 틈 없이 바쁘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려 하는 거고, 좀 뭘 좀 시도하면서 살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가끔씩 하는데요.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책들, 좀 오래된 책들 이제 틈틈이 읽어서 이제 좀 이제 내용 파악하는 거, 그게 이제 2025년에는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, 결국은 건강 챙기면서 부지런히 이제 돈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2028년 한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대략 한 5, 6, 7, 8, 한 4년 가량을 두고 보려 합니다. 두고 보고 기다리고 이 원하는 이제 물건이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의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. 여러 가지의 이제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생각들이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좀 해결이 되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. 근데 어떤 것들이 제 바람대로 되는 게 그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, 아니면 바람대로 안 되는 것이 대려 도움이 되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. 살아가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, 뭐 그런 얘기도 요즘 와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난 5년간 저에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. 근데 그 5년 동안 큰 사기를 당해서 그 송사 때문에 되게 힘겨워하고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. 근데 그 5년이 되게 미리 먼저 아주 센 매를 맞아서 제가 아마 영끌하거나 비투하거나 투기판에 빠지지 않았던 또 나름의 보약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안 좋은 일이었는데 분명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는, 어느 면에서는 이 큰 화를 입는 걸 막는 이 액땜도 되더라는 거죠.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, 물론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나와 보니 그렇더라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안 좋은 일을 무조건 안 좋기만 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참 희한한 일인 거죠.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2024년 하반기도 제게는 쉽지 않았고요. 상반기는 이 형사 사건 1심, 2심,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보고, 또 24년 10월에 민사소송도 들어갔고, 그 민사는 또 아마 2025년 안에는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걸 보면 참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,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라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아무쪼록 2025년에는 24년보다는 우여곡절이 좀 덜하고 조금씩 뭔가 풀려나가는 실마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25년의 새해가 좀 차분해지고 안정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